소위 말하면 초유의 판사 탄핵. 임성근. 나는 이렇게 뒤에 근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기억이 많이 남아요. 막. 안태의 근. 또 근자 들어가시는 분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161여 명이 161명이 판사 탄핵안에 동참했다고 그러고 어제 언론에 보던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한다. 이렇게 불을 지르는 보도를 봤어. 정말 나쁜 새끼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61명이라고 하지만 그 161명에는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180석, 179석이죠. 179명, 178명 의원 중에 왜 150명 남짓만 했을까? 나머지는 누구일까라는 그 궁금증이 제일 먼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낙연 대표한테 까방권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거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판사 탄핵.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이 판사 탄핵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초선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판사 탄핵 문제였고 이수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탄희 의원이 건강 문제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쉬는 그 시간 말고는 이탄희 의원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꿈쩍도 안 했을까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꺼내들였을까요? 저는 당대표 지지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게 판사 탄핵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어떤 조건부 거래의 어떤 대상, 정치적인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느껴지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지금 지도부 문제 많구나. 이거 진짜 이렇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임성근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2021년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형사처벌을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법, 그리고 아예 탄핵으로 끌고 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형사처벌은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헌법 위반 사실이 있지만 그 죄가 성립이 안 돼서 결국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날라갔어요. 그럼 징계 어때요? 징계. 뭐라도 징계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은요. 파면이나 해임이나 강등 같은 게 없이 가장 최고 중징계가 정직밖에 없어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김명수가 하는 거예요. 김명수가. 대법원장, 대법관 얘네들이 징계위원회, 사법부 내에도 대법원에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대검처럼 있는데 징계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작자들을 징계위원회 회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해태한, 방치한 것이 김명수를 포함한 대법관들입니다. 이들의 책임 우선 하나 물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형사 책임, 그 다음에 징계 책임,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탄핵소추 의결 들어가서 성공시켜도 헌법재판소 가면 중간 각하된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교도소장이요. 그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서신을 검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 서신을 다 봤어.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심판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를 시키던 것을 언젠가부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잘못된 짓거리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러다가는. 아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소송 제기하면 각하, 소송 제기하면 각하 끝난 일이잖아. 끝나는 일이잖아.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때부터 심판이익을 인정하고 현재는 대법원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사건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표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안 이거를 받아줄걸요? 근데? 탄핵이 되면 이제 사표를 못 받는 건데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의결을 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해. 재판하면 시간이 걸리겠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얘가 지금 뭐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넘어가지고 그 사이에 임기 끝나면 얘를 탄핵시켜 쫓아내려고 하는 재판인데 이미 나갔지 않냐. 그래 각하될 거야. 이거는 결론도 못 내리고 끝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끝난다고요. 나 지난번 윤석열 탄핵 때도 똑같은 얘기했고 안 진다고요. 이거 안 끝난다고요. 제발 판례 좀 보고 얘기합시다. 파이팅!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잖아. 근데 이 자체의 행위가 완전 위헌이에요. 재판에 남의 재판에 개입을 해서 예. 자기 아바타 하나 만들어 놓고 시킨 대로 막 하게 만들어요. 요게 박근혜 행정부랑 또 내통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 속에 이런 사람을 탄핵을 못 시키는 건 그러니까 사법부가 다 이 사람을 징계를 안 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출 권력인 국회가 이 사람을 징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자꾸 공격을 해. 야, 다 끝나는 사람인데 왜 공격하냐? 뭐 이게 왜 이렇게 막 이걸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왜 자꾸 막 탄압하자 이런 논리로 가는데 그런 보도를 주말 내내 엄청 쏟아냈습니다. 조중동이. 네. 근데 법조계가 부정적이라고 본다. 아까 말한 그 신민님 이야기에 헌재가 이거를 각하시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들이 더 fun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요. 판사 자체가 독립된 기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 개입하면 안 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개입을 못해요. 본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판결 내용이나 재판에 개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겁나게 많더라고. 그렇죠. 조국 장관 내 재판이나 최강욱 의원의 재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들 뇌피실로 막 찌그러버리면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도 되거든요. 나는 조국 싫어. 나는 윤석열 좋아를 판결문으로 내는 새끼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좀 이야기가 좀 튀긴 하는데 조국 장관 내 재판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대법원 가면 다 뒤집혀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은 얼마든지 그런 개쌉소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뭐 헌재 가면 뒤집힐 거다, 뭐 실익이 없다 그런 뭐 개쌉소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150명 이상의 의원이 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고 2월 2일 본회의 상정되면 통과될 겁니다. 통과될 건데 근데 그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법적 실익이 없다라는 그 논리를 그대로 언론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사해서 되풀이해주는 그 의원들이 누군지 짐작은 되지만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새날 채널의 품위를 생각해서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멋있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 좀 정신 차립시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법관 탄핵 관련된 얘기를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새의 믿음은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에 있기 때문이다. 아 멋있다. 그렇죠? 내가 앉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가지가 부러지면 날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날 믿죠. 정치인은 정적들이 뭐라고 프레임을 걸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정치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야 신민 일취월장하고 브라보. 최고. 자 어쨌든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쫄지 말고 그냥 가라 끝까지. 예. 그리고 저번에 비슷한 얘기로 제가 결말을 지으면 박근혜가 형사적 재판에서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형사적 처벌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태도가 너무 안 좋은, 소위 말하면 행상적인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형사적으로 우리 성근이가 무죄가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위헌적 행위, 재판에 자기 부하 판사에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고 그게 법원에서 그러니까 헌재에서 파면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 식의 형사적인 것을 어떤 탄핵이나 위헌적 요소를 갖고 와서 등치시키는 게 무식한 도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